오늘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주제를 딱 설정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딱 틀었을 때 여러분들의 나이가 최소 20대 후반이라면 꼭 이 영상을 끝까지 제발 시청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필터 없이 남자의 입장에서 30대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들었을 때 내가 시간을 버리진 않았다라고 감히 제가 장담컨대 말씀을 드릴게요. 유신님, 제가 소개팅 남이랑 말도 참 잘 통하고 이성적인 텐션이 느껴져도 배경이나 조건적인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되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을까요? 당장 결혼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어도 결혼을 할 만한 남자가 아니라 생각이 들어서 머리랑 가슴이 따로 놀고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이듯이 애초에 잘못된 질문이 나오면 잘못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것들이 머리랑 가슴이 따로 노는 것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랑 가슴이랑 따로 놀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본질적으로 지금 결혼을 원하는 배우자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떤 배우자를 원하는지를 잘 돌이켜봤을 때 저는 모든 여성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조건 따져서 조건 맞는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큰 목적일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20대 중후반의 시절을 보내면서 내가 학교 생활도 해보고 그리고 취업 전선에도 뛰어들어 보면서 정말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참 많이 중요한 거구나. 그런 수많은 영향들을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남자의 조건을 따져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학습해 나간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세상을 살면서 학습된 부분인 거지 본질적으로 따져야 되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극단적으로 두 가지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남자와의 함께하는 삶이 정말 풍족하고 여유롭고 돈이 많은 벤츠를 끌 수 있는 삶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 남자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은 온전하게 채워진다라는 것들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선택지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돈이 많아요. 하지만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감정 자체는 어떠한 순간도 느껴지지 않아. 근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사고 싶은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삶이에요. 이 극단적인 선택들 중에 그럼에도 무언가 하나를 타협해야 된다면 이쪽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다시 소개팅의 문제로 돌아와서 내가 한정된 조건 안에서 적당한 타협을 하듯이 나는 그냥 남자와 어느 정도 말이 잘 통하는데 괜히 이 사람이 나의 조건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불안해지니까 그 조건을 차라리 먼저 맞춘 다음에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가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로직의 문제에서 생기는 고민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더 정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수나님도 그렇고 지금 이 영상에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딱 한 가지만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 남자의 조건을 따지는 거든 말이 잘 통하는 것들을 따지는 거든 그것들이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의 환경과 여건이 보장될까를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나님도 그렇고 내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데 괜히 내가 불안해지는 것 같은데 내가 조건을 먼저 보고 나서 말이 잘 통한 사람을 따져야 될까? 아니면 말이 잘 통하지만 이 조건적인 부분에서 타협을 해야 될까? 이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조삼모사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왜 그것들을 먼저 따지고 나중에 따지고를 고민하는지를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을 하는 어떤 최소한의 기준에 있어서 나는 남자가 한 달에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를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그게 물질적인 것만 따지는 어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만한 것들을 따지는 것이 또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사회적인 시선에서 압박을 받듯이 내가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놔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관점이 아니라 관점을 조금 달리하자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충족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그걸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 나 자신을 또 희생시키고 내 욕심을 키워내지 말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결혼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타협을 하는 것 자체가 내 욕심을 억누르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욕심은 어차피 끝이 없기 때문에 내 욕심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내 인생에 지금 최선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분명 이 사람보다 더 능력 좋은 사람을 나도 모르게 추구하고 그런 나 자신의 모습에 환멸감이나 아니면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짓거리를 왜 내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애초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있어서 나는 남자의 배경이나 조건이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조건들을 따지세요. 물론 여러분들의 자기 객관화는 되어야 되겠죠. 좀 현실적으로 필터 없이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버는데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 버는 남자를 바란다? 그건 저는 정말 잘못된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그만한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것들을 이미 충족해 놓고 이뤄놓은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는 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을 그냥 무조건 선짜리 소개팅 여기서만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남자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관계라는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들이 이제 결정사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30대 초반이 됐을 때 만나게 되는 현실적인 나이대는 정말 조건이 어느 정도 다 좋아요. 그러면은 나이가 30대 후반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살짝 조건이 좀 아쉽다거나 내가 생각하는 외모가 좀 아쉬워, 그러면 3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꾸 이미 내가 선택한 것들 자체가 타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왜 거기서만 방법을 찾냐는 거예요. 그냥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적절한 길을 갔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결혼 배우자를 그리든 혹은 연애 대상을 그리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법한 장소에 여러분을 좀 노출했으면 좋겠어요. 결정사가 무조건 답만은 아니에요. 결정사는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지. 그리고 결정사를 통해 오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30대 중후반의 남자들은 이미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최소 3번에서 5번 정도는 선자리에 나갔어요. 그리고 최소 3번에서 5번 정도 만난 여자들이 과연 여러분들과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할까요? 그 30대 초반 여성분들도 다 지금 수나님처럼 조건적인 부분을 현실적으로 적당히 타협을 하되 나랑 잘 맞는 사람,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길 원해서 그 자리에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남자들이 원하는 건 뭘까를 생각할 때 감정들은 되게 그래요. 내가 여자는 좀 이제 만나야 될 것 같고 결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집안에서 계속해서 푸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냥 어영부영 나오는 남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나는 거기에 이제 어영부영 돈 써가면서 이 결정사나 아니면 소개팅에만 모든 걸 거는 거는 저는 조금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30대 초반 여성된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건설적으로 내가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빠르게 이뤄낼까를 생각할 때 소개팅은 소개팅 결정사대로 나가되 내가 추구하는 이상형이 속해 있는 그 자리에 만남에 나를 노출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직업과 관련해서 혹은 취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많아요. 잘 생각해보면 커뮤니티라는 것들, 사회라는 것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워낙에 여러분들이 그냥 일집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나던 친구, 이 바운더리 안에서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제 주변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정사를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건 역시도 자이든 타이든 내가 선택한 선택이에요. 그럼 그 선택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걸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의 예시를 들어드리면,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음식을 되게 좀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와인을 배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믈리에 처음 이제 원데이 클래스를 들어갔었고, 그리고 그 원데이 클래스에서 더욱더 흥미를 느껴서 단기 과정으로 와인을 테이스팅하고 그리고 와인에 대한 어떤 역사를 배우고 포도의 수확 방법에 따른 와인의 제조 과정을 배우게 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클래스를 이제 1대1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5대1로 진행을 하면서 같이 이제 그룹핑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와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삶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보단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나도 그 장소에 나갔다는 것 자체가 삶의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당연히 내가 선자리를 만나서 그냥 조건 적당히 때려 맞춰가지고 만나는 사람보다는 나와 대화가 잘 통할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인연이 돼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복합적으로 생각을 할 때 결국 내가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면서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원한다면 그냥 조건을 맞춰보고, 우리가 면접을 보듯이 재산 얼마 모아놓으셨습니까? 부모님은 어떤 수준입니까? 대학 어디 나오셨습니까? 직업 지금 뭡니까? 연봉 얼마 봅니까? 날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건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 달에 몇백만 원 써가면서 결정사에 가입을 했지만 어쩌면 그게 최선이 아니라는 걸 오늘 영상을 통해서 깨달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본 주제에 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들은요, 그 남자가 현재 이뤄놓은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이뤄갈 것들을 본다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수나님도 똑같아요. 그 남자랑 되게 잘 맞아요. 텐션도 비슷하고 그 사람이랑 나랑 티키타카도 되게 잘 되고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잘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남자가 지금 얼마만큼의 것들을 이뤄냈을까? 그것들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것들을 이뤄갈 남자인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미래가 충분히 보이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인생을 살면서 만들어 온 습관들이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고, 정말 이 사람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괜찮은 멋있는 남자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러면 수나님의 고민은 단연 해결이 될 거예요.